어따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200회까지만 우선 하는 방송, 청취자 수와 회차 수가 경쟁하는 방송. 껐다꺼이 뭐죠? 뭐가 지나갔는데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방송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 스컷 무려 169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함성을 마이크 좀 피해 주세요. 네. 목소리 너무 크더라고요.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방송 진행을 위해 나온 이름 없는 감독 이 감독이고요. 오늘도 그 옆에 해백님, ang 감독님 그리고 앙팡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프리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축구가 있었죠. 비온 축구가 날. 있었나요? 그 손흥민? 아니 일본전. 어저께 일본전도 네, 있었고. 진 거? 네. 화딱지가 굉장히 열이 받았죠. 그냥 뭐 모름. 3대 0으로 쳐 발렸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도 돼요. 근데 문제가 내용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아서 네. 봤어요? 둘 다? 아, A국 네, 같아 저 그 팀이요? 봤습니다. 네. 동아시안컵이었는데 역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해설자들조차도 탄식이 이건 아니라고. 탄식이 네. 나올 정도로. 야, 그리고 또 한일전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그 지더라도 정신력으로 이게 경기가 내용이 안 좋긴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김민재랑 손흥민이 빠져서 그렇다. 근데 핑계인 것 같은. 핑계라고 하는데 그래도 둘이 빠졌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대의 90%가 걔네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뎁스가 얇다 보니까 1군과 2군의 이 능력 차이가 너무 커요. 전술 이해도 떨어지고. 근데 열받는 게 뭐냐면은 그럼 그러니까 잘 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잘 지는 게 중요한데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져버리니까 일본한테 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졌냐가 중요한데 클럽은 성장하는 단체라면은 국대는 증명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국대로서 너무 수준 이하의 경기를 보여주니까 이거는 저는 웬만하면 욕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축구를 좀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응원해주는 편인데 어제 그거는 단 한마디도 실드를 쳐줄 수가 없는 게 저러려면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자기가 스스로 죄송한데 너 국대 할래? 그러면 죄송한데 저는 그 정도 깜냥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절해야 될 정도로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축구 관련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축구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모든 사람까지 전부 다 사과했어요. 다. 그 경기를 본 사람한테. 저희 월드컵이 얼마나 남았죠? 11월 달에 하니까 네, 지금 얼마 한 안 두 달 남았어요. 정도? 올해예요? 올해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히딩크가 월드컵전 5대0 쳐 예, 발렸잖아요. 5대0.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벤투호에서 이미 두 번째 일본한테 참사를 당했고 3대0 참사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랜 B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플랜 B를 적용할 1.5군 2군 선수들이 전술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제가 웬만하면 열이 안 받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풋볼 매니저 2022를 듣고 계십니다. 골인! 또! 좋습니다. 예, 너무 근데 열받았죠. 이게 뭐냐? 우리나라 옛날에 그냥 농담처럼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고. 그쵸.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뭐 이게 정신이 이게 큰일이네. 이게 뭔가 예전에 조광래 호라고 해서 조광래 대표팀 감독을 했을 때 그때 루머가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쌍용 시절 기성용, 이청용. 근데 그 당시에 루머가 뭐였냐면 자꾸 라커룸에서 연봉 얘기한다는 거예요. 축구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아사리판 분위기인 거죠. 야 어디 가면 연봉도 받을 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루머가 돌았었어요. 뭔가 집중을 못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볼을 이쁘게만 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허슬 플레이도 안 하고 크로스 이렇게 이쁘게 올려서 이딴 식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윙백이 최악으로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현대축구는 윙백 축구란 말이에요. 근데 윙백도 안 되는데 전진 패스도 안 되고 중간에 미드필더진도 없고 골 결정을 해줘야 되는 애가 고립이 되고 그러니까 손흥민은 내려와서 받아주고 이러면은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렸으니까 게다가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는 항상 위험한 지저분한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데 어제 수비수는 조유민, 권경원, 박지수 옛날에 자동문 시절처럼 위치 파악도 안 되고 아니 박스 안에 10명이 들어가는데 골을 못 막으면 어떡합니까? 선수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여러분은 지금 풋볼 매니저 2022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게 열받는 거예요. 열받았어요. 게다가 서사도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대만, 중국 다 적당히 처리하고 마지막에 딱 하이라이트 일본전 이기면은 그냥 우승. 끝나요. 네, 우승이었죠. 그 비교도 우승이었어요. 네. 근데 진 거예요. 게다가 후반에. 속 터지네요. 네. 좋습니다. 기대치를 한층 올려놓고 자, 여러분 안녕. 안 감독님의 안타까움을 토로를 들어봤고요.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너무 오발 싸가지고. 네, 오바이스케 했어요. 예쁘게만 찰라고 하고. 예. 즐거울 일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저는 사실 최근에 그 조선총독부 복원하는 것 때문에 아 복원하고 다니세요? 아니요 복원하는 문제 때문에 예. 좀 이제 좀 계속 화가 좀 나 있던 나 좀 더 앞에 있어야 되네. 왜 화가 이게- 났어요?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자꾸 일본 관련된 얘기하네요. 혼돈이. 때마침 어제 또 져서 열받았는데 오늘은 실종을 했어야 되는데. 중조 할아버지가 낙가물하였다고. 아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굳이 그 없앤 이유도 있었고 그쵸. 그거를 맞아요. 비용을 들여서 없애고 또 다 없앤 게 아니라 그 잔여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박물관에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문체부에서 나서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청와대 관람객들이 뭐 옛날 대통령 관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명목 하에 이거를 복원한다는 것 자체가 미쳤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짜증나게. 이게 진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여기에 비용을 들여서 다시 일본의 마음을 사기 근데 위해서. 그 저번에 그 주옥순 일본 가가지고 그런 네. 것도 그렇고 그때 했던 멘트가 지금 그 나라님의 멘트랑 같은 멘트였거든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게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오해겠지만 그 그 총독부 그 건물을 재건하는 것과 일본에게 우리 이렇게 당신들한테 호의적이야라고 어필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게 뭔가 예전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일본에 자꾸 친근하게 대하려는 거랑 연결된 걸로 보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아닐 수 근데- 없는 게 최근에 또 외교부 장관끼리 이거는 꽝팬이 만났잖아요. 개인 의견입니다. 저희의 편집 아니, 방향과 근데 저희 나는- 방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야, 낚았어. 내가. 도시락 뭐예요? 다이다 이놈들아. 그게 아니고 외교부 장관 그 만났었잖아요. 아베 조문 예, 맞아요. 갔을 때 그때도 사실 2015년에 우리 한일 합의문에 관련해서 다시 되살리겠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해가지고 그날 하루 아주 빡쳐가지고 오늘 말이 좀 험하게 나오네요. 고급스럽네요 표현이. 우선은 지금까지는 약간은 유추나 추측의 선인데 뭐 대통령이 썼던 문구도 약간 일본의 대동아구용이랑 영어 번역이랑 비슷하다 이런 것들인데 아직 추측인데 만약에 진짜 그게 빼도 박도 안 한 그 확실한 어떤 게 나오면 앞에 있었던 것들이 다 이게 추측이 사실이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한 번에 빵 터질 것 같다라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고. 이게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정서들이 있어요. 이게 그쵸. 그리고 워낙 태도가 그쪽에서는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거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옹졸한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해외에서도 네덜란드랑 벨기에는 축구하면 절대 안 져요. 걔네는 싸우지도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난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왜 일본한테 왜 그래?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왜냐면 그 정치가들이 하는 행동 자체들은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 약간 우리 낮은 자세로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뭐 우선 영화나 이런 것 어떤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도 되게 그 좀 그 얼마 전에 뭐 톰 크루즈 갔을 때도 한국이랑 일본이랑 누가 더 낫냐 이런 거 막 질문하고 사실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계속 그리고- 도발을 하니까 어그로를 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에 뭐 독도 문제도 있고 옛날 조선
그 뭐냐 또 위안부 네.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무조건 친해지자고 하는 건 요거는 아무 사실 그 이거는 뭐 보수든 어디든 네. 근본적으로 납득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진보 보수의 토착 왜고 빼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답답한 건 우리가 사실 키를 더 많이 쥐고 있는데 자꾸 우리 키를 자꾸 내줘 일본 쪽에.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뭐 다른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그냥 국가 대 국가로 외교적인 문제로 봤을 때도 실익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손해를 보는 쪽에다가 키를 던지니까 그렇죠. 너무 답답한 만만해 것 같아요. 보이면 안 되는데 그것도 자꾸 있고 만만해 보이려고 또 하니까. 하나 지금 이제 젊은 층에 자극하는 거는 반중 정서를 이용하려고 자꾸 일본으로는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싫으니까 내가 일본이 보기엔 친해진다. 둘 다 마음에 안 들지. 그렇죠. 근본적으로 마음에 어. 드는 데는 없어. 내가 근데 보기엔. 그동안 사실 대만은 마음에 들지. 자꾸 친중이라는 분위기 이 프레임을 맞아요, 짜버렸기 맞아요. 때문에 반대 극부적으로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긴 한데 사실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는 중국하고 사이가 돈독한 게 맞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맞죠. 제가 보기엔 모두가 고르게 적당한 선을 네, 유지해야지 맞아요. 지금이야말로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게 느낌. 우리나라 지형하고 정말 우리나라 입장이 너무 닮아 있어요. 예.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 그동안에 껴 있어가지고 네, 뭐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고 맞아요. 어디든 우리가 천주국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천주국이면 싫어 안 해 이러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그래야 될 것처럼 자꾸 분위기를 만드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정치 방송 조정치 씨 한거 갈까요? 저 띵동 해백님이 쌓아올 던져올린 작은 공 작은 조선 총독부 관저에 대한 작은 공이 이렇게 불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민한 축구까지 지니까 진짜 화가 많이 나죠. 미차 네. 불을 붙였네. 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부담이 너무 컸겠다. 근데 너무 못했어. 근데 하여튼 그래.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미니어처 만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돌려서 네, 또 그래서 말은 했죠. 어떻게 말을 그게 계속 했던 말을 바꾸고 바꾸죠. 바꾸는데 네.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데 나는 왜 저런 것들을 뭐라고 안 하지 이런 걸 우리 그러니까. 말고 뭐 정치인은 누구든 그리고 특히나 좀 이제 세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위정자들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그거 그렇죠.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또 그냥 더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너무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도 되게 희망적이면서도 좀 창피한 게 독일에서 소녀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독일에 독일에서 있는 한 나와서, 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이 소녀상은 맞아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기금을 모금해서 지금 설치를 결정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크나이트라니까요. 날 이용해요. 그러니까 주옥순 씨가 네. 날 이용해요. 총알바지 돼가지고 좀 전에 앙팡배님도 나오셨고요. 네. 앙팡배님은 근황 얘기 안 하고. 아, 갑자기. 이게 뭐 이만한 근황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소녀상 그거는 원래 얘기 한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네네. 독일 청년들이 되게 그 멋지더라고요. 청년 멋지더라고요. 회장이 의식도 멋있고 그 소녀상 건립 그 다시 그 학교에다가 놀 때 그거에 대해서도 뭐 그 뭐냐 그 영원히 여기다 한다고 이렇게 뭐 문구도 새겨놓고 그 옆에 와가지고 같이 그 소녀상 세우는 거를 응원하고 하는 분들 몇몇 한 분 한 분들도 다들 뭐 옛날부터 이제 나치에 맞서 싸우는 분들도 있고 뭐 그 할머니들도 계시고 근데 그 모습들이 너무 멋있고 저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언론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사례고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안 다루는 것도 좀 속상하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좀 창피한 게 이제 몇몇 한 4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소녀상에 가가지고 소녀상 철거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분들 아까 얘기했던 주 네, 옥순 아줌마하고 예. 네 분이 가가지고 그 철거를 해야 된다고 시위를 했대요 독일의 현지에서. 그래서 경찰들이 저 사람 고소하라고 그랬대. 진짜 저 사람들 아유, 뭐 고소해. 하는 거냐고. 그 뭐지 그 철거라고 한 거는 원래 있는 거고 아니, 원래 있는 이번에 거. 새로 네. 생긴 거는 그 일본 대사관에서 네, 맞아요.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마침 확실히 거죠. 히틀러가 예. 참 어떻게 보면 또 다크나이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냐면 그 메르켈 총리였나요? 독일. 네. 예. 여기는 국가주의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네가 잘해가지고 저기 독일 국민이 와서 독일 국기를 막 흔들었더니 뛰어와가지고 국기를 뺏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맞아요. 왜냐 다시 또 국가주의가 하면은 또 다른 히틀러가 나올지 모른다. 이게 걔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걔들은 이제 반면교사로 네. 자기들 잘못했던 걸
겪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그쵸. 받는 국가로 다시 일어섰는데 아니 그러니까 독일은 그걸 그걸 안 못하고 하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네. 일본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걸 했고. 독일이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승전 축구. 저 일본한테 졌습니다. 아이고 관광 부럽다. 아무튼 하는지도 몰랐는데 잘 그렇고요. 됐네 그냥. 맞습니다. 아, 이거 우리 좀 색깔을 바꿔 나중에 날 잡고 정치 팟캐스트로 하면 이거 주워 들은 얘기들은 다 많아가지고 옛날처럼 번외편으로 우리 초반에 예. 번외 많았어. 날이 더워서 그런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짜증이 막 열도 올라오니까. 받고.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는 좋아요. 걸로. 예, 그런 얘기는 잘 재밌게 해보았고요. 띠르리. 자, 그러면 또 이제 오늘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 얘기 하기 전에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딴딴. 주초의 명화. 새로 한 주 동안 일주일 내에 아니면 뭐 주말에 될 수도 있겠죠. 볼만한 영화를 한 편씩 추천해 주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혹시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안 감독님? 저는 제가 가장 최애하는 영화를 처음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설마.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요? 세 글자 맞는데 그 영화 아니에요. 그만해요. 네. 이제. 난 패컬티. 아, 이것도 아. 예, 패컬티 이게 한 지금 거의 한 20여 년 됐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나온 지가 거의 90년대 후반이니까 넘었네요. 90년대 후반이면. 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소위 말하는 변종 영화들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체 강탈자들의 침입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외계인이 지구에 들어와서 학교 선생님들의 몸을 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애들한테 강요를 하죠. 근데 그 외계인을 물리치는 이 무기가 마약이에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정서 안에는 교육에 대한 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 당시 얼터너티브 밴드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팀 이름이 클래스 오브 99. 그래서 99년도에 교실 그래가지고 그 핑크 플로이드의 어나더 브릭 인 더 월드 2를 리메이크해서 거기 OST 들어갔었는데 네. 감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드리게스. 축구를 잘할 것 같네. 네, 그리고 거기 끝판왕 대빵이 터미네이터 2의 그 티천. 아저씨, 티천 네. 그 아저씨였고요. 아. 로버트 패트릭인가?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런 외계물이 다 있어 싶을 정도의 그거에다가 안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 자체도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도 그런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말에 낮잠 푹 주무시고 점심에 라면 하나 때리신 다음에 한번 쭉 보시면은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해서 추천드린 패컬티. 아, 뜻은 좋습니다. 교사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교사진이라는 네. 뜻이고 그리고 각본은 이제 스크림이랑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에 케빈 윌리엄슨이 네. 써가지고 그때 한창 케빈 윌리엄슨 열풍일 때 그렇죠. 이어져서 만들었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추천드려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음. 공포 영화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네, 그것도 매력입니다. 네. 공포 영화인데 무섭지 않아요. 네. 잘 생각하세요. 네. 자 그리고 다른 분. 네, 저도 사실 저번인가 한번 추천드렸던 영화긴 한데요. 사실 이게 뭐죠? 왜 그러냐면 헝거리 하트라는 영화인데 음. 그 사실 이 영화의 소재에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은 아니고 2019년도에 일어나가지고 최근에 근데 또 한 번 더 이슈가 됐어요. 이게 왜냐면 요새 채식 문화가 이제 많이들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비건 부부가 한 아이가 부부가 기르던 아이가 영양실조로 합병증을 일으켜서 사망해요. 18개월짜리 아이가. 근데 발견 당시에 18개월짜리 아이의 몸무게가 생후 한 5개월 정도 되는 아이의 몸무게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부부가 다 구속되고 뭐 약간 이런 사건이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이 사건 전에 이미 만들어진 영화인데 거의 모티브가 또 거의 비슷합니다. 두 명의 비건 부부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이가 결국엔 엄마의 그 어떤 육식에 대한 아이에게 그냥 채식을 강요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겠네요. 근데 영양실조에 걸린데 다행인 건 아빠는 완벽한 비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이 좀 다르고 그 아이 어쨌든 뭐 채식이건 육식이건 그건
뭐 아이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니까 요런 어떤 문제 의식이 있는 영화인데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런타임도 그렇게 길지는 않고 그래서 한번 보실 만할 주연 것 배우가 같습니다. 누구죠? 아담 드라이브가 아, 남자 주인공으로 그렇군요. 나옵니다. 네네네. 그래도 싸우다가 이혼해서 결혼 이야기를 찍으신 아니요. 근데 이 끝에 뭐 이거는 약간 스칼렛 요한슨 나와요? 아니 스칼렛 요한슨은 바빠서 안 나오고 한순이는 그 끝에 결말이 좀 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뭐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거기까지 얘기 안 하지만 채소가 되면서 끝나나요? 사실 예술 영화였다. 될 거야. 맞습니다. 헝그리 하트, 배고픈 심장이라는 뜻이군요. 제가 보기엔 그 채식주의가 문제는 아니겠죠. 그거 네. 좀 잘못된 부모의 신념이 문제인 영화일 것 같고 네, 그 영화와 함께 로우를 같이 오면 그쵸. 일타 쌍피다. 네. 육식에 관한 영화라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띵동 해백님. 네,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그 RRR이라는 인도 영화. 네. 이게 RRR입니다. 3R. 라이즈 로어 리볼트의 그 앞글자를 따서 RRR로 부르고 있는데 에그가 아니라 네. 예. 이게 저항, 포효, 봉기라는 뜻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인도가 영국한테 지배 당하고 있을 때 그 독립운동했던 독립 열사의 가장 그러니까 인도에서 약간 영웅화되고 있는 이 두 명의 인물을 같이 내세운 작품이에요. 간디 나오나요? 아 간지는 안 나옵니다. 아, 네. 요가 파이어 하나요? 달심. 이제 아무튼. 후마람 빔이라는 인물하고 시타라마 라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시대적으로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가 같이 담합을 힘을 합쳐가지고 뭐 일본을 무찌르는 식의 약간 이런 내용인데 어벤져스네. 네 이게 약간 볼만한 거는 이 사실 마주침이 없는 인물 두 영웅을 우정도 그리고 있고 현실로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둘이 굉장히 큰 힘을 이렇게 국민들의 힘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요소를 제공하는 스토리를 그려내서 볼만도 하고 뭐 물론 이제 그 러닝 타임이 185분이나 되고 아이고. 또 춤과 노래가 열심히 3명 떨어져 나갔습니다. 춤과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좋네요. 또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할 수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나서 지금 영국에 봤을 때 이제 이 두 영웅이 원래는 같은 지역에서 살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를 이제 이게 아예 갈라서 가지고 이 인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각각 독립된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일부러 묶은 영화를 만듦으로써 이제 그럼에도 인도는 하나다라는 거를 좀 주장하려고 감독이 이제 의도를 했다고 이제 좀 보여져요. 근데 물론 이 감독이 좀 논란이 있는 감독이라 감독이 그 또 우리 감독 안 이름이 좋아하죠. 네 SS 라자몰리라는 감독으로 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보고 잠들었다고 얘기했던 네. 피곤했나 보죠. 그래서 인도 내에서도 욕을 먹었던 감독이긴 해요. 그럴 네, 수 있죠. 카스트 네, 제도의 부활도 꿈꾸고 있는 감독이기도 아하. 하고 전날 과음했나 엄청 보다. 보수적이구나. 네 그런 감독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작품만 따졌을 때는 그래도 재밌다. 그 둘은 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왜 둘이 따로 싸웠죠? 아, 시대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지역이 좀 약간 넓은 지역이고 각각 활동했던 무대가 좀 다릅니다. 그냥 그런 이유인가요? 네네,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그 미국의 약간 마틴 루터 킹이랑 말콤 X가 같은 시기인데 말콤 X는 이제 그 무슬림이었고 마틴 루터 킹은 그 크리스찬이어서 종교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다른 식으로 이렇게 투쟁했던 그게 또 아. 떠올라가지고 인도는 네, 약간 신화. 계급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 그렇죠. 계급하고 많이 뭐 엮이더라고요. 인도에 특히 이 뭐 힌디교랑 무슬림이 많아가지고 혹시 그런 게 있나 하고 그냥 물어본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좋습니다. 미션. 찾아봐야 되는 방송. 아무튼 그렇군요. 해백님이 출연한 RRR 그 한글 번역하면 뭐라고? 출연하진 않았고요. 예, 추천한 추천한 한글로는 아까 뭐뭐 봉기 저항 포효 봉기 저항 포효 봉기 이게 영어 그냥 해석한 건데 그 영어 제목으로 해석한 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렇게 세 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해백님의
저항 포효 봉기 RRR RR.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앙팡페님의 헝그리 하트 그리고 안 감독님의 패컬티 이번 주에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자, 독후감 남기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편으로 들어가야겠죠.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오래간만에 오신 앙팡페님? 외계 플러스 인입니다. 네, 제목 일부죠. 제목 일부죠, 이거 일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그냥 외계인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고편 보면 외계인 일부 이렇게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제목을 외계 플러스 인이라고 했는지 검색하기도 귀찮고 말하기도 귀찮고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나는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데 이유는 잘 제목이. 모르겠어요. 네. 혹시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게 왜 이게 오타? 이게 어떤 재미 요소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조합을 두 개를 섞은 거고 뭐 이런 그리고 1부와 2부가 있어서 뭐 이런 의미를 둔 것 같은데 내용에 아주 재밌진 않다. 내용 안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뭐 같긴 해요. 외계가 사람 몸속에서 사니까 플러스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의미는 알겠는데 검색할 때 항상 플러스를 기호를 네. 넣어야 돼서 번거롭다. 효과적이진 않다. 좋습니다. 아까 감독님이 봤냐 이 센스?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센스 좋습니다. 그러면 오래간만에 앙팡팬님의 스토리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이제 옆에서 듣게 되네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2022년 현재 가드와 썬더는 인간의 몸에 가두어진 외계인 제수를 관리하며 지구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서울 상공에 우주선이 나타나고 형사 문도석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한편 630년 전 고려에서 얼치기도사 무륵과 천둥 쏘는 처자 이안이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가운데 신검의 비밀을 찾는 두 신선 흑설과 청운 가면 속의 자장도 신검 쟁탈전에 나선다. 그리고 우주선이 깊은 계곡 속에서 빛을 내며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많이 깊은 계곡인가 보네요. 수렁에 빠졌습니다. 산골 몽달쌤이네요. 잘 들었고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방송 보니까 자꾸 칭찬하더라고. 그냥 어색해. 있을 때 칭찬하면은 없어 보이니까 그곳에서 없을 때 행복하길. 했어요. 예. 좋습니다. 외계 플러스 인 일부 소개 잘 들었고요. 자꾸 오늘 말 실수라네요. 좋습니다. 이제 한 줄 평을 좀 들어봐야겠죠. 아무나 한 줄 평. 저는 송로버섯 라면입니다. 송로버섯 라면. 네. 어려워. 송로버섯 찾는 재지가 있었지요. 네. 아. 개화와 돼지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재료를 쓴 그쵸. 라면이다. 1kg에 5,637만 원이래요. 송로버섯 플러스 라면이네요. 좋습니다. 그쵸. 그러네요. 네. 나도 또 예, 패러디했네요. 예. 좋습니다. 따르면 한 줄 평. 저기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왜 연기예요, 갑자기? 오, 왜 그래, 저 사람? 아니, 이게 한줄 평인데. 오랜만에 오더니. 다시 할게 그럼. 저기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이것도 이상한데. 내니요. 어디서 만났는지 예. 좀 이따 들어보죠. 종로 3가인가요? 종삼. 탑골공원에서 만났다. 을삼 종삼. 좋습니다. 띵떡님. 저는 우주로 간 전우치. 우전 쉽게 가시네요. 이 감독님은요? 이 우주선엔 외계인이 타고 있어요. 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새로 차를 사면 초보 운전일 때 항상 붙이지요. 그렇죠. 이 영화엔 초보 운전의 기운이 보여져서 느껴져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이따 영화 본편 얘기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송로버섯 라면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좋은 재료로 이딴 걸 만들었냐라는 거 맞죠? 심지어 희귀 재료입니다. 송로버섯 희귀인가요? 예. 7대 희귀 재료래요. 상어버섯보다 더 어려운 건가요? 그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모기버섯? 전혀. 뭐 거의 그 표고버섯? 캐비어나 그죠 트러플이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희귀한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트러플 시럽할 때 그 트러플? 맞나? 아닐걸요? 하여튼 그래요. 비싸요. 예, 좋습니다. 1kg에 5,637만 원입니다. 네, 이거 짜파구리보다 훨씬 큰 문제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얘기해봐. 아니 그냥 영화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다 본 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야. 상황들도 그런데
하다못해 장면들도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서사를 따라가기 전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자꾸 장면들만 그렇게 나오니까 더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클리셰라고 말하기에 그러니까 대놓고 의도적으로 어떤 영화가 떠오르게 한 장면들이 많아요. 패러디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보여줘서 뭐가 재밌거나 효과적이었냐라고 따지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가장 확실한 건 이 레퍼런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터미네이터도 있고 한데 주성치 영화 코미디오 레퍼런스가 몇 개 있어요. 맨 처음에 칼로 꽂는 거 있잖아 허벅지에 그 꽂으면 꽂은 거랑 빼지면 뺐을 때 원래는 피가 쭉 나와야 되는데 주성치 영화에 피가 안 나오더라고. 네. 근데 이런 유머 코드가 주성치 영화에서 통하는 거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약간 사실주의 개그 그런 거 잘 납득 못 하거든요. 그거랑 나중에 조우진 씨 머리에 불 붙었을 때 이런 코미디는 다 그 주성치 영화에서 나왔거나 봤던 장면의 인용인데 저는 그 관객들 뭐 안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성치 영화는 그게 소림축구였나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런 식의 영화. 근데 뭐냐면 그런 영화 월광보합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마블에서 갑자기 캡틴 아메리카가 야 이 바보야 방패로 머리를 똥 때려. 그럼 웃깁니까?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막 나와. 너무 웃겨. 잠깐 헐크드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성치니까 재밌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톤앤 매너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띵똥님은 쉽게 갔죠. 네. 우주로 간 전우치. 네. 그 우주가 이 외계인이 나오는 우주일까요? 아니면 다른 그냥 우주일까요? 이제 세계관 확장에 대한 건데 스케일이 커졌지 약간 전우치에서 봤던 그 뉘앙스와 캐릭터와 전우치에서 또 현대로 넘어오면서 했던 모습들이 그냥 우주로 확장적인 느낌에서 그치지 않았나 약간 사실 그런 생각이 그죠. 듭니다. 사실 뭐 전우치에서 우주 뭐 확장이라기 엄밀히 따지면 외계인이 들어와서 네네. 이제 그 장르물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럴 거면 그냥 강동원을 캐스팅을 하지 왜 그러니까 그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영화의 연결이면 이게 이 영화의 전 가장 큰 단점이 도사 세계관을 소개해주는 시간도 짧고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계인이야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 영화 외계인은 뭐 이따 얘기했지 뭐 기생수나 이런 데서 봤던 어디서 다 본 것 같은 거라서 금방 이해를 해요. 시간 여행도 그렇고. 근데 도사 세계는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든.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도 모르거든. 왜냐면 처음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더 매력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도사 세계가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최소한의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면 그냥 강동원이 나오면 이전 전우치 본사 다시 보고 오면은 이게 교과서가 되니까 이강동원이 이런 세계구나를 이해하는데 도사 세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되게 간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게 제가 보기엔 도사 세계가 그리고 훨씬 더 메인 이벤트가 일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데 좀 이거 좀 요건 있어요. 요즘에 외계인을 좀 이게 내 의도치 않게 재미없게 본 건 재미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라고 생각하면서도 흥행을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뒷석이 좀 미안해. 그건 있어요. 좀 안타까워. 스스로 그로기 상태에 있는데 한대 이게 때리는 느낌이 왜냐면 있죠. 이게 제작비가 350에서 400억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600만 700만 정도 됐나? 7, 800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100만 들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게다가 평이 너무 안 좋아. 네. 그리고 지금 순위에서도 첫 주에 미니언한테 밀렸고 시사평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지지율처럼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너무 없어. 지금 그리고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도 블록버스터들만 계속 개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50만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번에 1화만 그 개봉하는 데 든 비용이 350억 정도라고 했으면 2부를 또 개봉하려면 또 300억 정도 또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적자면 사실 개봉 안 하는 게 맞아요. 바로 OTT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마 최고 고민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개를 찍는다는 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찍은 영화 중에 우리가 모두 아는 성공한 영화는 반지의 제왕이고 그쵸.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 이후에는 매트릭스도 2랑 3를 그렇게 찍었지 그건 원이 떴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한국에서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난 케이스는 있지만 이거는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뭐 덱스터 스튜디오야 자기들이 제작한 건 영화가 망해도 CG나 이런 포트폴리오가 생기니까 이번에도 덱스터가 CG를 하긴 그렇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김용화 감독이 그때는 감독까지 했으는 건데 이번에는 최동훈 감독이니까 사실 아마 영화 제작자나 이쪽은 이 편을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게 계륵일 겁니다. 이번에 홍보비도 굉장히 많이 써서 네. CJ 그 일반 식품들을 사면은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영화 티켓을 다 줬거든요. 외계인 보라고. 그렇게까지 홍보를 했는데도 이게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또 네. 발로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뭐 홍보를 티켓을 많이 줬다는 거. 이런저런 루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CJ가 놓친 영화 이거 하려고 그래서 뭐 대박난 거 또 얘기 그리고 나오고. 중요한 건 1편 흥행한 그 숫자보다 2편이 더 많이 본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1편을 본 사람이 또 보러 가니까 그래서 네. 지금 상당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설의 교양 넘어가겠습니다. 전설의 교양. 외계 플러스인 일부 2022년작이고요. 영어 제목은 에일리어노이드입니다. 에일리언과 안드로이드를 합쳤네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새로운 뭔가- 운영 체계 같지 않은 핸드폰. 뭔가 에인시언트 에일리언이나 뭔가 한국 그 전통이랑 이게 합친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랑 에일리언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뭐 외계 플러스인을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하고 러닝타임 안 감독님이 싫어하는 142분 이고 관객평점 녹색창에서 6.92 106만 명 봤어요. 참담합니다. 자 감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동훈 감독님 이런 영화를 소개시켜드려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감독이고 쌍천만 영화 감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동훈 감독님 영화를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언급을 하면 1971년생이고요. 2004년에 범죄의 재구성이란 영화로 충격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잘 만든 케이퍼 영화 무비였고 그때 또 박신양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김상호 씨도 그렇고 배우들도 처음 보는 배우들도 너무 다 매력적이었고 박원상 씨도 나왔다. 하여튼 배우들도 좋고 영화의 구성이나 이런 데서 너무 탄탄하다고 해서 극찬을 하면서 데뷔를 했고 무려 그 다음 작품이 타짜. 타짜 좀 지나서 년도야.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타짜입니다. 2006년 타짜입니다. 평점 9.35, 569만 명 받고요.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뭐죠? 렌즈냐? 아기가 천의 아기가 왜 햇바닥이 길어 등등의 명대시 같은 명대사들을 남발한 훌륭한 영화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TV에서 방송을 틀고 있을 때 언제 어느 장면부터 봐도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 영화 통틀어서도 가장 재미있는 영화 10편 안에 꼽힐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영화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2009년 전우치 606만 명 봤어요. 약간 실망한 사람이 많다고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각본은 이런저런 영화 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2012년에 도둑들로 1298만 명 1000만 영화 감독의 발을 디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암살 여기에 한 발 저기에 한 발 몰랐으니까. 김 선생님 어디서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로 명대사를 남긴 1270만 영화로 해서 쌍천만 감독이 됐습니다. 하고 아마 내 기억에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가를 다룬 영화에서 이렇게 큰 흥행을 하고 큰 이슈가 된 영화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밀정도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영화들한테 영향을 주고 상당히 고마운 분이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짜 원 아이드 잭엔 특별 출연합니다. 개장역 배우는 안 나왔어요. 감독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만든 영화가 외계 플러스인 일부입니다. 네, 사실 뭐
이번에 흥행을 못했지만 제가 보기엔 뭐 앞으로도 전혀 걱정은 안 되고 분명히 좋은 영화 많이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모두가 좀 서로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관객들도 조금 당황스럽고 이게 저는 좀 그래도 재밌게 보면서도 이게 감독의 전작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내가 보기엔 전혀 신인 감독이 만든 어떤 영화였거나 그랬다면 그 정도 예산이 안 좋겠죠. 근데 이런 영화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최동훈이라는 감독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나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감독들한테도 항상 주어지는 그 약간 업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테넷 같은 영화도 막 못 만든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영화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크리스토퍼 논란이기 때문에 평가 절하당하는 게 있어서 위게플러스님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저희가 스포일러가 강한 방송이긴 한데 좀 심한 스포일러가 있어서 이건 후반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점, 나쁜 점, 이상했던 점 프리토킹 시작할게요. 저는 이게 한국형 SF의 어떤 좀 세계관 확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좋게 평가는 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그 어떤 이제 마블 세계관 같은 약간 이렇게 해서 캐릭터들별로 또 너무 특색도 강했고 좀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다고 봤는데 문제는 약간 그 어벤져스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그 각각의 캐릭터 영화가 나오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영화라던가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장르를 통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고 만약에 이게 그 이후에 나왔다면 좀 더 그 관객들이 이제 세계관의 이해를 하고 나서 보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엔 1, 2, 3인데 1부는 뭐 현대만 그 과거만 다루고 2부에서는 현대만 다루고 3부에서는 이게 콜라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소개해줬다면 좋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스티스 리그가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했는데 근데 사실 그 마블은 캐릭터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번 영화는 이 영화가 얻으려고 한 최고의 그 정점은 한국의 우선 전통 무협물과 외계인이 나오는 거를 콜라보한다, 퓨전한다라는 이게 대단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옛날에 에일리언 대 카우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도 다니엘 크레이그고 감독도 그 아이언맨 만든 감독 아마 그 감독이었을 거예요. 근데 되게 돈도 많이 들이고 그리고 왠지 그 총잡이랑 외계인이랑 싸운다 이거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놓쳤다라는 하고 최근에 또 프레이라고 해서 프레데터 드라마 버전이 나옵니다. 20세기 폭스 디즈니에 나오는데 그게 보면 프레데터 시리즈 다시 리부트한 건데 프레데터가 현대가 아니고 약간 우리 그 원시 시대로 떨어져 가지고 원시인 부족이나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원시인 아니면 아메리칸 네이티브들이 프레데터와 싸우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프레데터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작정 두 가지 장르를 섞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장점만 좀 얘기를 할게요. 단점들은 지금 잔뜩인데 장점 저는 좀 정리해 왔습니다. 우선 고양이가 너무 귀엽고 고증이 잘 됐다. 치즈하고 그 까만 애 턱시도가 나오는데 정말 잘 됐고 CG가 되게 귀엽고 잘 됐다. 근데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우왕좌왕. 맞습니다. 우왕이 자왕이. 좋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작품의 정체성인가요? 정체성이죠.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반 액션씬 좋았고 그냥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삼각산도인 2명 흑살과 제가 삼각산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각산 맑은 전기. 삼각산 부심이 조금 느꼈습니다. 삼각 부심. 조우진 씨와 염정아 씨의 코미디 캐릭터 그 듀오는 그래도 이 영화에서 그 코믹이나 이걸 좀 살렸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좋게 보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썼다는 게 속상한가요? 그 보니까 네. 최대감. 나는 조우진 씨 정말 잘해. 나는 야, 잘 살린다. 이게 염정아 씨도 잘하는데 그쵸? 옆에서 백업을 다 해주니까 네. 최대감 이게 살리기 어려운 건데 그거랑 그 불 붙었을 때 네. 이것도 야 저런 걸 살리시네라고 하면서 그리고 유준열 김태리가 같이 쓰는 게 보기 좋았다. 선남선녀. 네, 이 정도로 좋은 네. 점을 얘기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너무 좋은 점이네요. 예. 예. 좋은 점 찾아볼 거 없나요? 그래도 뭐 대규모 오픈 세트 요번에 지어서 촬영 기간이 378일 네.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그만큼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액션에 대한 어떤 좀 노력이 보이기도 하고 또 CG 면에서 그렇게 어색하고 튀거나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괜찮았다라고. 네, CG는 정말 좋았던 것 네. 같아요. 그 CG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 원래 이런 영화 응원해야 되긴 하는데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 첫 영화가 이제 승리호란 영화가 제대로 CG 하나에 대해서는 그때 덱스터였네요. 완벽하게 보여줬고 그건 뭐 넷플릭스 직행이긴 했지만 처음으로 이런 걸 보여줬다라는 어떤 성취가 있었고 제가 보기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외계의 플러스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사실 이런 영화가 잘 돼야 앞으로 장르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응원할 수 있는데 사실 요게 잘 안 되면 투자자들은 다 그 장르를 피해버리기 때문에 그 안 감독님이 뭐 성냥팔이 소녀제림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영화는 아닌데 그 영화 이후에 한국의 SF물 완전 박살이 났죠. 없어졌어요. 그런 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주가 나오면 또 SF가 나오면 CG가 안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제작비가 뜨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영화인데 이번엔 조금 잘 안 됐네요. 저도 도심에서 그 주차장에 들이받거나 우주에서 왜 옆으로 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굳이 충전. 어디 꽂았어요? 네. 나 꽂혀 있잖아요. 그런 거. 네. 땅에 바닥에 꽂혀 있죠. 접지한 건가? 네, 충전이 완충이 안 돼서 빨간색으로. 아니 왜 굳이 잘 날라와서 네. 왜 굳이 옆으로 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약간 사이즈죠. 네. 무슨 사이즈요? 이 감독의 사이즈라고 봤어요. 인스타그램 사이즈? 뭐냐면은 외계에서 비행 물체가 날아왔는데 뭐 인디펜던스데이처럼 압도적이지도 않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작살을 나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충전하려고 세로로 꽂아놓고 누굴 데리고 오신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이 영화의 사이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어색했던 게 전 뭐였냐면 첫 번째가 도심이 박살이 나는데 사람들이 너무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너무 간편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대단하려고 하면 사람이 쫙 사라져. 근데 갑자기 좀 있다가는 멀쩡하게 걸어다녀. 맞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바라는 거 터지잖아요. 네. 하바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막 하면서 뛰어나가잖아. 그 전에 우주선이 들이받고 했을 때 이미 나왔어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때는 커피 마시면서 야 저기 왜 우주선 봐라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나? 그 갑자기 이거 터지자마자 와 나온다는 게 앞에 그 디테일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인 디테일을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메인보다 서브들이 자꾸 리액션이 이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SF를 보러 가면 우리는 내가 예측 가능한 걸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측을 그죠. 못하는 걸 봐야 못 봤던 되는데 새로운 거를 보면 좋죠. 여기 있는 모든 플롯은 예측이 다 가능해요. 플롯뿐만 아니라 디자인. 네. 그 세로로 쓴 것도 어라이벌에 나온 우주선 생각나고 그다음에 크리처들도 소지섭 같은 경우가 되게 안쓰러운 게 소지섭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영화 내내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면은 저 정도 연기는 안 유명한 사람 같아서 저 정도는 해요. 게다가 메인 빌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압도감이 없어요. 또 하나 제일 열받았던 게 저는 제가 만약에 최동원 감독과 친한 사람이라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빨리 지금 가가지고 편집 다시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개봉했는데 야야야 프리미어 열어 잭 스나이더도 아니고 뭐냐면은 속도감이 없어요. 압도감이 없고 타격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오늘은 그냥 안 감독님이 총대 매시고 뭐 저랑 그러니까 안 감독님 개인 의견입니다. 전 뭐 괜찮게 봤습니다. 뭐냐면 나 저 정도로 별로 하지는 않았어. 자 물건이 여기 있다가 절로 갔어 라는 거는 일반적인 영화의 속도죠.
블록버스터 정도 되려면 언제 절로 갔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씬 커트 연결이 한 호흡씩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제일 날렵한 게 우왕좌왕이에요. 걔네가 제일 날렵해요. 나머지는 난 심지어 그레이맨 보고 왔잖아요. 저 일반적인 현실 액션보다 이 CG가 더 느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초반에 시작했을 때 살짝 영상을 보면서 약간 숨이 가빠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블록버스터지. 근데 이 영화는 내내 그 유준열이 그 대사를 똑같이 치잖아요. 전우 씨의 대사. 갑자기 뭐 내리고 이 정도의 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감이 전혀 없죠. 또 하나 난 그 차가 또 왜 갤로폰지도 모르겠고 시공간을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 우주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주는 별로 안 나와요.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 과거 씬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 시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주는 거의 안 나와요. 뭐 사실 우주는 배제해도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지구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게다가 저는 최동원 감독을 문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예를 들면 범죄의 제구상 잘 만든 영화지만 사실 K-pop 무비에서 갖고 있는 기본 플롯들을 많이 갖다 쓴 것도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차 보면 바로 백투더 퓨처예요. 그리고 거기 김우빈 변하는 거 아이언맨이에요. 여기 나오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걸 잘 쓰는 감독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카톡에서 얘기할 때도 에이 그래도 최동훈인데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에이 그래도 근데 이거죠. 저는 이게 라면집이라고 봐요. 라멘집이 아니라 라면집인데 너무 비싼 재료를 쓴 거죠. 400억짜리 라면을 끓인 거예요. 근데 라면 먹을 사람한테는 너무 만족스러운 영화인데 우리가 라면을 바랬던 건가? 이 생각도 해보고 근데 저 사람은 라면에 왜 송로버섯을 넣었지? 왜 이렇게 비싼 재료로 만들었지? 주성치 영화가 제 매력 있는 이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똑같은 플롯을 가지고 인천 스텔라 찍은 감독이 똑같이 찍었잖아요. 그 예산으로 그러면 극찬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대단히 비싼 재료를 썼다고 생각 안 하고 원래 이 정도 영화 만들 거면 이 정도 예산을 써야 돼요. 뭐 SF 그러니까. 근데 적재적소에 쓰지 못했고 그리고 전 제일 걸리는 건 그거였어요. 레퍼런스로 한 것들이 재미가 아니고 클리셰로 느껴지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외계인 디자인. 아니 맞아요. 외계인 왜 이렇게 좀 조악한 느낌이고 그레이 외계인인데 그리고 외계인들이 또 계급마다 좀 디자인도 다른 것 같긴 한데 전 형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팔 들어가는 거 다 기생수 이미지 그쵸. 딴 거예요. 그리고 기생수 그 극장판을 또 봤기 때문에 몇몇 시퀀스는 기생수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빨간 갑옷 같은 거 입은 애 나오잖아요. 네. 그 에반게리온 나온 사도랑 닮았고 그리고 사실 아이언맨 어떤 플롯도 있지만 김우빈이 변신하는 가드 캐릭터는 옛날 지구 최후의 날에 나왔던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영화에 나온 로봇이 있어요. 인류 멸망시키는 로봇 디자인이랑 닮았고 대부분 뭔가 어디서 본 건데 이게 사실 마이너스로 다 해요. 이게 익숙함에서 오는 재미가 아니고 이게 뻔한 것들만 나오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면 표절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니까 영화에 대해서 망치는. 근데 사실 도사 장면은 그러니까 외계인 장면들은 거의 다 그래요. 뭐 소지섭이 뭐가 들어와서 이것도 다 기생수나 뭐 외계인이 나왔던 영화들에서 익숙한 플롯이고 그런데 과거 장면은 모든 게 새롭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과거 장면에 대해서 막 더 예쁘게 꾸미고 호감을 가게 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걸 놓친 게 안타깝고 사실 그리고 아까 재편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이 영화가 142분이나 되는 시간인데 특히 맨 처음 시작 장면이 저는 도사 장면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작 장면은 그 김태리 어린아이를 구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마가 그 놓였던 장면이 이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뭐 그까지 보여준 건 상관없어. 나중에 그 아역이 자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상황을 대사로 또 그러니까 중복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같은 장면이 두 번 나오는 게 되니까 내가 보기엔 앞에 장면 없애고 뒤에 과거 설명해둔 장면을 영상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김태리 네가 어떻게 왔냐면 하면서 과거 회상으로 돌아가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 되잖아. 내가 보기엔 앞에 도사 장면을 더 매력적이게 꾸미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하여튼 같은 장면을 두 번 하니까. 그리고 이 영화의 또 가장 큰 단점은 이거 최동훈 감독님의 원래 장점은 대사들이 쉬지 않고 나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대사를 하는 걸 의미하고 대사가 끝나자마자 계속 막아뜨지 않고 계속 가는 걸로 템포감을 주는데 이 영화도 그런 걸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지금 저 녀석이 나를 때렸어. 이런 얘기를
말로 계속 메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 말을 안 했으면 음.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설명하니까 관객은 내가 얘기했잖아. 수준이 좀 올라와서 웬만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도사를 몰라도 그럼 제가 그 스칼렛 위치 같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빼사가 설명이 또 하나가 이 사람이 시나리오에 꽂힌 것 같다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사실은 제가 얘였어를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놀라워요. 반전에 대한 거는 사실 일단 이제 스포일러 때 좀 네. 몰아서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우선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듣고 진짜 스포 중에 스포라서 그래서 저는 2편 스토리 예상을 제가 한 게 있어요. 남들이 못 본 걸 본 게 있어. 데려가야겠네. 다시 써야겠네. 그래서 촬영 끝났다고. 네, 그래가지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더 듣고 네. 저는 하여튼 불만이 좀 많았던 영화고 아쿠아맨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만 사겠다고 CG나 말안 뭐 하네. 이런 것들은 그냥 되게 좋게 봤는데 이제 영화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처음 좀 보는데 사실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래.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어디서도 나왔던 장면이지? 이를 자꾸 생각하게 돼. 반갑죠? 쟨 전우치인데? 노렸네. 마지막엔 전우치가 그 김윤석 아저씨가 맡았던 도사처럼 화담. 화담처럼 마무리되잖아요. 또 그래서 물론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져놓고 끝나긴 했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갑자기 매트리스 같은 장면도 나오고 뭐 저기 김쌤이랑 같이 봤는데 또 둘이 애도 있다.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로봇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울트론 아니야 오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닮았어요. 엑스맨의 그 있잖아. 센터널인가? 센티넬. 네, 그 똑같이 생겼어 얼굴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장면마다 이게 뭐지?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재밌더라고요. 추억의 명화를 보셨네.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과거와 현재를 막 오가고 우주와 지구상의 이야기들이 막 중첩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서사적으로 무언가 풀어줄 만한 중심점이 있는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김윤석 배우님이랑 뭐 이렇게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배역들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 외계인에서는 그 지점을 소화해줄 수 있는 어떤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류준열한테 바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좀 너무 그래서 서사가 정리가 잘 안 되고 자꾸만 다시 되짚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자꾸 맞아요. 만들어주니까 영화가 보면서 약간 피로감이 오더라고요. 사실 전우치도 그러니까 강동원이 있고 그거를 메꿔주고 그 묵직하게 잡아준 건 화담이라는 빌런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메인 빌런은 두 명이에요. 우선 김의성 씨가 과거의 메인 빌런이고, 그리고 현대 메인 빌런은 소지섭 씨인데 둘의 어떤 묵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잡아주지 못하니까 영화가 좀 더 가볍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연 조연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연이 가는 길에 조연들이 이제 그런 빈 공간들이나 이런 걸 메꿔주고 가야 되는데 요번에는 아무래도 캐릭터들이 너무 개성들이 강하고 이 시나리오상에서 뭘 조연으로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비중을 다 높게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하게 맞아요. 뒤섞여 버리는 바람에 맞아요. 또 메인의 캐릭터가 좀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김태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네요. 비중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권총도 몇십 년 동안 그 총알을 그렇죠. 난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매일 총기 수입하는 것처럼 매일 닦았겠지. 저게 언제 수입해? 아니 총알을 썼을 거 아니야. 크면서 한두 번 쓰고 멧돼지라도 잡았겠지. 근데 쏴봤을 거 아니야. 그거 총알을 몇십 개 갖고 왔는데 그걸 지금 다 쓴다고? 그리고 그거를 천둥을 쏜다고 표현할 정도로 얘 메인 아낀 그러니까 웨- 이미 썼단 웨폰인데 얘기잖아. 그거를 처음에 수거한 게 김 웨폰은 또 뭐야? 왜 사대주의야? 갑자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총기를 모은 것도 김우빈이 경찰총 그냥 이거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익점.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그렇게 의미가 있어 그러면은? 아니 나 그리고 그렇게 센 외계인이 어. 총알로 죽는다는 게 난 마음에 안 들어. 걔네들 엘리베이터에서 현재 싸울 어. 때만 막 레이저 쏘고 막 몇십 층에서 떨어져 죽지 않는데 총알 맞는 죽는다고? 그걸로 이게 전혀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의문점들이 2편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거를 복선일 수 있지요. 아니 저는 근데 이거를
2편에서 해결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1편 성공을 해야 2편을 보지. 이씨. 자, 그럼 사실 그 총은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 곁다리인데 하바라고 하잖아요. 네. 하바가 뭔 줄 알아요? 하바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카우보이들이 인디안들 쫓아낼 때 말 타고 하면서 하바라고 용어였었어요. 인디안 쫓을 때 외치는 말. 근데 거기에서 따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자 이제 왜 이왕 이렇게 된 거. 혹시 1편을 아직 안 보셨거나 하고 2편을 재밌게 오롯이 보고 싶다. 자기 지금 1편을 좋은 기억으로 본 기억을 갖고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편에 대한 스포입니다. 딴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1편에 이게 저는 그래도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게 본 건 그 약간 추리물로서의 요소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우선 예를 들면 자장의 정체가 누구냐. 진짜 가면 쓰고. 네. 근데 알았어요? 언제 알았어요? 김의성인 거. 가면 벗었을 때 알았. 진짜? 전 시작하자마자 목소리 듣고 바로 저도 알았어요. 목소리 듣고. 왜냐면 아니, 목소리 듣고 바로 한 건 아니고 현재 장면이 나왔는데 김의성 씨가 갑자기 나와.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나온 배우가 몇 명 더 있습니다. 그 최근에 나왔던 어떤 그 우리나라 뭐지? 그 네네. 밟았다 하는 그 드라마 TVN 그 뭐냐 그 귀신들 잡고 하는 그 네네. 액션. 거기 나왔던 그 여자 배우 배우 있잖아. 액션 잘하는 의사 선생님 옥자연. 이름 아시네요? 나왔어요. 그분도 네. 나오고 네. 또 윤경호 씨인가도 나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1편에서 병원에 있을 때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들은 2편에 이제 나오겠죠. 현대에서 메인 빌런으로. 근데 그래서 나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로 나왔던 이한희 씨 아니. 엄마? 그 김태리의 엄마도 전여빈이에요. 그거는 네. 특별 출연. 특별 출연. 예, 엔디 그거는 크레디트 걱정 안 못 하셔도 봤네. 되고요. 헷갈렸네. 아무튼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김의성 씨가 병원에 나왔어. 그리고 사라졌는데 자장이 딱 목소리 듣는데 김의성 씨야. 그러니까 좀 전 귀가 밝으니까 김의성 씨네 이거를 미리 알아채니까 네, 저도. 사실 그런데 이거를 대단한 반전인 것처럼 근데 요거는 몇 개 추리만 하면 출연진들 몇 명 안 되고 거기 나올 만한 사람 하면 금방 할 수 있고 대단한 재미가 아닌데 맞아요. 요거를 후반에 보다 반전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 목소리 좀만 익숙하면 그 나이 든 배우가 몇 명 없어서 금방 찾아요. 그리고 아무튼. 추리를 안 해도 그냥 그게 놀랍지가 않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우선은 추리를 하고 싶게 만드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지. 맞아. 근데 저는 그럼에도 저는 아는데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2편 스포로 가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설계자가 유준열한테 들어간 것처럼 끝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한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김태리한테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땡. 자. 아니 그게 답이 나왔어? 하긴 다 찍었지. 근데 아니 그건 아니고 김태리일 순 없어. 왜냐면 김태리는 과거의 기억이 있으니까. 설계자가 들어오면 과거의 기억이 지워지거든요. 자 그러면 전 유준열한테 들어갔던 거 봤어요. 그냥. 그래요? 네. 사실 요게 저도 그러니까 이중 복선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 약간 I am your father처럼 반전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기본적으로 플롯은 그렇고 요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트릭으로 중간에 그 밀교로 숨어서 들어갔을 때 신검이 네. 유준열이 볼 때 빛나요. 그래서 유준열과 저 신검이 싱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가 설계자인 것처럼 사실 이것도 관객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진 않아.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던 이유는 목소리를 하나를 들었어요. 알겠다. 그때 유준열 옆에 누가 있어? 누구? 정답. 누구? 땡. 또 아니야. 그분 대사가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설계자가 유준열이 아닐 때 될 수 있는 사람은 개똥이. 개똥이. 네. 개똥이 아니면 우왕좌왕.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여기서 이제 카레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우선은 그 배우라고 할게요. 최소한 관객을 위해서. 네. 그 배우가 처음에 유준열하고 만났을 때 원래 자기 제자인데 서로가 인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둘이 미스터리 좀 남겨놨고 중요한 게 밀교 들어가잖아요. 큰 지팡이 들고 있는 한 명이 있어요. 얘네 옆에 있는 그 우왕이 자왕이랑 유준열 옆에 서 있는 가면 쓴 애 있는데 그 배우 목소리였어. 그게 들리는 순간 기가 좋네. 그리고 유준열이 그 칼이 빛날 때 그 옆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은 유준열 때문에 빛났다고 생각하는데 반전으로 그 옆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사람도 들어와서 기억이 지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자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과거에는 유준열 캐릭터한테 소지섭 그 괴물이 들어갈 때 그걸 막고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자기 몸으로 들어가게 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요거는 우선 가설입니다. 제 목소리 들은 게 정확하다면. 근데 요 또 뒷받침을 받쳐주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인스타를 봤나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외계인 일부 출연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 김희성, 유한이, 신정에서 이게 조연까지 다 나오는데 그 배우는 없어요. 최대한 배제해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기생충에 그거 같군요. 1편에 나오지 그 윤경호랑 그 배우들은 여기에 우선 안 넣어놨어요. 최대한 가리려고 한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니고 개똥일 수도 있습니다. 김비천 배우. 근데 이러면 또 미스터리가 있어. 그럼 유준열은 뭐야? 라고 하잖아요. 유준열은 가드, 썬더예요. 썬더. 그렇죠. 썬더. 그거는 저희 김쌤님이 혹시 가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드보다 썬더일 거예요. 썬더는 초반에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힌트가 있었고 영화의 후반에 보면 아이가 물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씬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보는 시선이 자기 존재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얘 왜 기억을 잃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2부에서 펼쳐지겠지만 제 음모론으론 그 배우가 설계자고 그 잠깐 나오고 사라진 아까운 배우거든요. 그 배우가 설계자고 그리고 몇 명 있어요. 유준열이 썬더다라는 음모론을 펼칩니다. 만약 이게 맞으면 2부 보자마자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역시 권위 있는 방송이네요. 예. 아무튼 틀 수도 있어요. 틀 수도 있습니다. 난 왠지 맞는 것 같아. 예. 근데 힌트들을 노골적으로 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하고 2부에서 또 이한이의 정체가 뭐냐라는 그 요소도 좀 있고 아마도 요원인 것 같더라고요. 요원 같은데. 외계인들을 국내에서 외계인들 추적하는 하고 2부도 현대신에서 또 그 폭파 그 45분 안에 폭파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그 지구에 남아 있는 외계인들 아까 말한 그 두 배우와 그 펼쳐지는 액션이 또 2부엔 펼쳐질 테고 이게 자장하고의 뭐 나머지들 이런 것들 이제 설계자의 정체 뭐 이러면서 내가 보기엔 조우진 씨랑 도사들이 같이 넘어오겠죠 현실로. 그래서 같이 미래를 구한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영화 다 봤네. 좋습니다. 근데 뭐 저렇게 망했는데 나중에 스토리가 풀려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떡밥들 잘 회수하고 해결된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은 그 2부를 보고 싶지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사실, 봐야 해결이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떡밥 자체 궁금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도 스폰 끝났습니다. 네. 아마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편이랑 2편 합쳐서 재편집을 한 감독 버전으로 제가 보기엔 방식은 아마 OTT가 될 확률이 높고 OTT로 가거나 아니면 일부를 공개하면서 2부를 공개를 할 겁니다. 아마 티빙이나 아니면 넷플릭스가 가장 유력하겠죠. 그런 전략을 써서 최소한으로 금액을 회수하는 방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속상하지만 일부를 본 티켓을 인증해 주시면 반값에 보여드린다고. 근데 이미 적자라 사실 네. 2부를 완성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안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만들어놨으니까 뭐. 자기 어차피 제작을 또 본인이 거의 하신 거니까 그거는 근데 모르죠. 요거를 가지고 전 최근에 이거에 또 이슈가 또 섞여 있는 게 CGV 영화 티켓값 상승한 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거 CGV가 영화 티켓값을 올렸기 때문에 CJ잖아요. 네. 니네가 이런 꼴 당하는 게 쌤통이다라는 식의 커뮤니티 여론들이 있어요. 근데 난 그거는 좀 한심한 짓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뭐 근데 뭐 누군가한테는 또 뭐 15,000원이 비싼 금액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래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마치 야 업보야 이딴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근데 전 업보가 맞는 게 지금 주변에 물어보면 티켓값이 올라서 극장에 갈 때 검증된 영화 아니면 안 보러 간대요. 아예 예전에는 10,000원이면 그냥 재미없어도 보는데 지금은 더욱더 사람들의 의견이나 반응을 봐서 조금만 별로인 평이 나와도 안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200~300만 들 영화가 100만도 안 들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CJ의 업보 그러니까 극장이 스스로 관객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막은 거기 때문에 극장이 피해를 본다고. 뭐 극장 중에 가장 큰 게 CJ니까. 하여튼 뭐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예. 네. 좋습니다. 우선 영화 폰팬 얘기는 이 정도로 우선 하고요. 영화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으신 분 있나요? 2부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부가 안 됐는데? 아니 뭐 기적적으로 또 입소문 타서 또 모르죠. 네. 아니요,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에도 골든 나침반, 황금 나침반도 그렇고 일부부터 이렇게 시리즈 기획했다가 일부가 별로서 망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의 여론이면은 사실 눈치 보여서 못 보는 것도 있어요.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사라지지 않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니까 저도 그냥 응원은 하고 네. 싶습니다. 2부 완성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저는 별론데 최악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솔직히 2시간 넘는 영화인데 잘 봤어요. 그냥 네, 맞아요. 그냥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라면 먹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로 끌었어? 이 정도지. 막 최악의 영화는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나쁜 영화 얼마나 많은데요. 못 보는 영화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 평은 너무 날이 서 네. 계셨는데. 네. 그게 아까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아까 살짝 추워서. 그러면은 뭐 디데이 갈까요? 좋습니다. 네, 디데이 가겠습니다. 장영규 씨, 유명한 음악 감독이죠. 어부 밴드를 하셨고 이날치 하셨고 원래 베이시스트이셨고 1999년 링 한국판을 시작으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앵커, 외계인 일부, 경관의 피, 염력, 곡성, 부산행, 암살, 복수는 나의 것, 타짜, 전우씨 등등 되게 많은 작품 하셨고요. 약간 이분이 약간 정파보다는 사파 스타일이시고 전체적인 음악이 기본적으로 락을 베이스로 하고 계신 분이네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또 하나 지금도 이제 원래 시작을 무용 음악부터 하셨나 봐요. 그 예전에 그 약간 머리 삭발하시고 춤추는 여자분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네, 알아요. 예, 그분이랑 작업을 시작했었고 얼마 전에도 하셨고 같이 공연했어요. 예, 그래서 또 연극 공연도 그- 계속 하시고 어부 밴드 보컬 누구죠? 그 연기하시는 분. 예, 백현진. 그분 셋이 같이 공연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원일 씨까지 3명이 같이 했었거든요. 원일 씨가 이제 꽃잎 음악도 하셨고 우리나라 그 국악계에서 유명하신. 근데 이제 그분이 탈퇴하면서 어부 프로젝트를 이름 바꿨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음악을 하셨고 지금도 일단 이날치 음악 들어보면 바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정파보다 사파 느낌에서 굉장히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하신 음악 감독님이시고 그냥 크레딧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그 영화는 볼만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오늘 뭐 영화 얘기해서 좀 안타깝지만 한국 영화의 부흥을 기다리지만 첫 그 시작이 막 근데 다른 것보다 그 도사를 이렇게 다루는 영화가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없죠. 근데 그 곽재식 작가님 그분이 이제 고려사전료 관련해 고려의 뭐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 막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고려사전료에 보면 그 도사 얘기도 나오고 고려 시대가 그 도사들 그 절정기 도술의 전성시대. 절정기 도교가 그때 네. 많이 유행이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때 고려사전료에 적혀 있는 게 이제 식인충 하늘에서 벌레들이 떨어졌는데 이게 인간 살을 파먹고 들어가고 막 이런 내용도 적혀 있어서 좀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더 잘 다루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이제 공포 영화로 쓰면 참 좋잖아요. 그쵸. 소재를 얼마나 좋습니까? 서브컬처의 매력이죠. 근데 사실 그런 거 장산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시대 그걸 환타지로는 그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장산범도 그냥 목소리 따라하는 사람 귀신처럼 했고 아직까지는 그 익숙하지 않고 요걸 시도했다 성공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요괴 대백과 사전 그런 거 보면 전통 요괴들 막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그런 게 너무 좀 등한시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까비. 좋습니다. 우리나라 괴물은 물고기같이 생겼죠. 좋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169회 이야기는 이 정도 했고요. 앙팡팬님 오래간만에 왔는데 마지막으로 간만에 온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오랜만에 영화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앞으로는 시간 자주 내서 자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쌤은요? 김쌤이 그러더라고요. 뭐 바쁘면 언제든 자기가 갈 수 있다고. 즉시 전력감이라고 하죠. 뭔가 불 붙었어. 그래가지고 바빠라.
그런 것 같습니다. 블랙팬서 땐꼭 같이 할 네, 거예요. 이제 김쌤님도 자주 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반으로 오세요. 다 같이 모여서 가족 영화 한번 네. 보죠. 마터스. 네. 애들은 혼자 크는 거죠 뭐. 좋습니다. 그럼 오늘 169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